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죠. 하마터면 평생 걷지 못할 뻔했던 양승준 씨. 염증이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은 겪기 전엔 몰랐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네. 수술했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다니 운이 좋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외출하는 겁니다.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작된 고관절 통증은 점점 심해져 걷기 힘든 상태까지 발전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간신히 걸었어도 고관절에 뼈가 썩었다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제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굉장히 무서웠죠. 다리 두 짝을 다 잘라내야 된다고. 결국 양승준 씨는 썩은 고관절 뼈를 제거하고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고관절이 갑자기 아파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병원을 한번 가봤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MRI를 찍어봐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젊은데 이런 병에 걸렸다고. 그냥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병에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쪽에 위치한 골반뼈에 맞닿아 있는 넓적다리뼈 윗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대퇴골두는 둥근 공 모양으로 골반골과 맞물려 고관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고관절은 어깨관절 다음으로 운동 범위가 넓고 여러 자세를 취하는 데 꼭 필요한 관절입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의 혈액이 차단돼 뼈 조직이 썩으면서 함몰과 변형을 일으켜 고관절을 손상시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우리 모든 조직은 혈류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퇴골두로 가는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뼈 조직에 혹은 뼈에 있는 연골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괴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단이 됐을 때 혈관들을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까맣게 괴사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체 내 모든 조직은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평소 과체중으로 혈압이 높았던 양승준 씨. 그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과 햄버거는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혈관에 치명적이죠. 하지만 바쁜 일과에 끼니를 때우기엔 이만한 게 또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시간 싸움이라서 거의 그렇지만 시켜 먹거든요. 배달 시켜 먹고 햄버거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먹어요. 트랜스 지방의 달콤한 맛과 중독성에 끌려 매일 섭취하다시피 한 결과는 비만과 고혈압, 혈액에 지방이 과다 함유된 이상 지질 혈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염증으로 훼손된 혈관과 혈액순환 장애는 예견된 일이었죠. 그래서 비만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의할 때 만성 염증 상태를 우리가 비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포가 누적이 되면 우리 지방 세포에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몸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이 독소 물질들을 많이 분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지방 세포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로 인해서 몸 전신에 염증 반응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염증에 염증을 더하는 승준 씨의 식습관입니다. 와, 술안주예요, 술안주. 와, 맛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치킨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마무리를 항상 소주를 먹는데요. 안주를 주로 치킨을 많이 먹었거든요. 한 번 먹을 때 2병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럿이 먹으면 뭐 더 먹는데 혼자서 먹을 때는 2병이 마셨어요. 승준 씨는 그렇게 순간의 즐거움과 오른쪽 고관절을 맞바꿨습니다. 문제는 왼쪽 고관절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고관절을 감싸고 있는 이 비구 부분, 거기도 지금 MRI에서는 좀 하얗게 보이면서 염증, 부종 소견이 좀 보이는데요. 대개 한쪽 고관절 괴사가 오게 되면, 대퇴골두 괴사가 오면 반대편 올 확률이 거의 절반 이상 되기 때문에 쩔뚝거리면서 다리 길이 차이가 나고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돼요.